팔란티어의 60번째 영상입니다. 자, 팔란티어의 60번째 영상에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서 기쁩니다. 자, 5월 11일, 불과 15일 전입니다. 16불 저점을 찍은 뒤로 팔란티어가 무려 40%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큰손들이 왜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사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힘차게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야, 미주놀 채널 이후에 오늘처럼 썸네일을 무엇을 할까 고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런 썸네일을 했습니다. 팔란티어 2달 안에 급등한다. 근데 너무 또 어그로를 끄는 것 같아가지고 2달 안에 급등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생각을 싹 바꾸고, 두 번째 썸네일은요, 큰손들이 사는 이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손들뿐만 아니라 작은 손들도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습 팔란티어 최근 모습 폭발 직전 이렇게 정했는데요. 뭐 썸네일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팔란티어 최근 모습 굉장히 좋죠. 인트로 때도 언급해드렸지만 5월 11일 불과 15일 전입니다. 팔란티어가 최저점을 찍었죠. 16불 때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팔란티어 22불 위로 오늘 지금 올라서고 있거든요. 무려 40%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팔란티어가 32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불밖에. 32불을 찍으면은요, 그때 16불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려 10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끊어감의 중요성 실감하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의 매수 단가가 지금보다는 좀 높다고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서 팔란티어의 최근의 움직임을 놓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착시 현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의 팔란티어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하루 정도만 더 가면 아마 오늘 끝날 때까지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은데요. 저의 팔란티어 평균 매수 단가는 22불 58센트입니다. 저도 저점에서 꾸준히 단가를 많이 낮췄는데 그렇다고 물타기 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팔란티어의 최근의 이런 모습,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전에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부자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자들 중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착한 부자, 나눔이 있는 부자, 예쁜 부자. 근데 정말 지독한 부자들이 있죠. 근데 살짝 딱 열어보면 착한 부자들도요, 표현을 달리해서 뿐이지 굉장히 알뜰합니다. 부자들의 특징은요, 헛돈을 쓰지 않고요, 고급 정보, 남들과 다른 통찰력이 있는데요. 자, 제가 뜬금없이 부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팔란티어를 매수하는 큰손들, 제가 얼마 전에 직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잖아요. 조지 소로스는 떠나갔지만 최근에 큰 기관들의 팔란티어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팔란티어의 최근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죠. 원인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팔란티어의 콜옵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팔란티어가 상승하는 거에 베팅하는 또 다른 투자 방법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운으로 맡길까요? 지금 아직까지 소형 성장주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장, 현 시장에서 팔란티어의 차트만 보더라도 아직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팔란티어를 매수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가장 확실한 데에 투자하는 매매 기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팔란티어가 확실한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한 달 정도가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 팔란티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미국 공군과의 계약건을 비롯해서 2분기 팔란티어 실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2달 정도 남은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그 전에 팔란티어는 몇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호재들을 빵빵빵 터트려 줄 겁니다. 어떤 호재냐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팔란티어의 단타 물량들 다 떠나가고, 저는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리스트 10위 안에 팔란티어가 빠져있는 걸 보고 참 좋았습니다. 단타 세력들, 뭐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단타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단타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은 정말 비로소 그 주식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작년에 시트론의 저격도 받았기 때문에 뭐 공매도 저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만, 팔란티어 같은 종목은 뭐 여러 번 또 공매도들이 칠 이유도 별로 없죠. 할아버지 조지 소로스도 가버리고, 그쵸? 팔란티어의 참 가치를 바라보는 세력과 기관들이 점차 매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 아크의 캐시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악재를 털고 꾸준히 올라서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팔란티어의 모습은 굉장히 기초 체력이 든든해진, 기초 체력이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마치 저는 최근에 팔란티어의 흐름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변함없이 오픈이 되자마자 프리마켓에서 올랐던 모습이 오픈되자마자 팔란티어는 항상 시뻘겋게 강력한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물량들을 다 받지 못해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흐르다가 끝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16불 때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은요, 던지는 물량을 계속 받아내면서 오히려 상승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더 강합니다.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오르다가 조금 밀리면 그 다음날 또는 애프터마켓에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꾸준히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마치 여러분 UFC 경기에서 1라운드 때 서로 펀치를 교환해 보잖아요. 이제 처음 만난 상대들끼리. 근데 마저보고 뭐 카운터 펀치든 견딜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쵸, 저돌적으로 밀어붙이죠. 반면에 나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도 끔쩍 안 하는 상대를 볼 때는 기가 질리게 되잖아요. 지금 저는 팔란티어의 상승의 모습이 마치 시장의 수많은 잽들, 수많은 악재들을 맞고 난 다음에 거뜬하게 일어서는 초강력한 강자 UFC 선수를 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일전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팔란티어가 1차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22불 17센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22불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22불 가격대의 저항을 그대로 지지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은요, 이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호재지요. 그러면 최근에 팔란티어에 나온 여러 미국 현지에서의 기사들을 좀 엑기스만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보십시오. 제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팔란티어 Big Money is Flowing in. 무슨 말입니까? 지금 팔란티어한테 큰 돈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큰 손들이 지금 팔란티어의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고서 제목은 더 웃깁니다. 자, 팔란티어가 테슬라보다 더 낫고요, 더 강력한 수익을 올려야 된다라고, 일종의 약간 펌프질의 그 보고서긴 하지만 그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오버밸류된, 그러니까는 너무 과대평가된 기업이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테슬라처럼 이 오버밸류된 기업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 또 언급을 해드렸지만 테슬라가 오버밸류된 기업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좀 주춤하지만 사람들이 작년에 테슬라를 계속해서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버밸류가 됐든 PE가 어떻든 다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심플하게 가시는 게 중요한데, 오버밸류가 됐든 뭐든 1년 내내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매수세가 따라 붙죠.
팔란티어도 이 오버밸류에 대한 거를 지금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팔란티어의 가치는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때 16불까지 떨어졌을 때는 드디어 팔란티어가 거품을 걷어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오버밸류 되었다라고 하는 기업이 시간이 흐르면서 실적이 그 빈 공간을 채워지면 그 기업은 정말 탄탄한 기업으로 우량 종목으로 자라가는 거고요. 애플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습니다. 뭐 구글도 그랬습니다. 처음 미국 주식에 상장됐던 그 시절은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랬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을 향해서 오버밸류 됐다. 거품이다. 그래서 그 근거로 봐봐라. 계속 마이너스를 너희들이 좀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팔란티어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전에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실 1분기 실적 발표는 시장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팔란티어가 2020년 작년 1분기에 2억 2,900만 달러였는데요. 자, 올해 딱 1년이 지난 1분기에는 3억 1,100만 달러로 매출의 49%를 증가시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1년 동안 어떤 기업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의 49%, 거의 어라운드 50%의 성장을 기록한 기업이 팔란티어 말고 또 있을까요? 이런 매출의 놀라운 발전과 함께 팔란티어를 더욱더 시장이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팔란티어가 새로운 뉴 컨트랙을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발표된 미국 공군과의 계약건, 그 중에서도 이 공군의 미사일 및 우주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임무에 있어서의 고급 소프트웨어를 이 팔란티어와 함께 협력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 금액 또한 놀랍습니다. 32.5 밀리언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 폴스거든요. 이 스페이스 폴스와의 파트너십 계약에서 이 공군 대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팔란티어와의 이 파트너십 계약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팔란티어의 기술이나 프레임워크 또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데이터 스토브 파이프를 제거하고 실행 가능한 지식을 생성하는 능력을 진정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즉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최첨단 공군에서의 데이터 분석과 그들이 나가는 작전 임무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속도를 훨씬 더 가속화시켰다는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의 무리들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보고서들 가운데 팔란티어는 수입에 한계가 있다. 정부 기관과의 계약은 알겠는데 일반 기업들과의 계약이 약하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이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장, 최근 미국의 컴퓨터 시장 매장을 가보면은요, 미국 현지 베스트바이라든지 매장을 가보면 IBM, 뭐 르노보로 넘어가긴 했지만 애플 이런 컴퓨터의 모델들이 사실은 베스트바이나 이런 곳에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보이는 모델이 HP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올라온 뭐 LG 노트북이 좀 종종 보이고 델이 좀 보이고.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미국 정부기관 곳곳의 컴퓨터는요 다 IBM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 지독한 애플 같은 경우는 리세일 퍼밋을 안 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애플이 할인, 디스카운트를 주는 커스터머들이 있는데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미국의 프리스쿨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꽉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플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컴퓨터 매장에서 자신들의
노트북과 컴퓨터를 판매했지만 진짜 안정적으로 돈이 되는 곳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죠. 기업들이 있죠. 그쵸? 팔란티어가 저는 정부와의 계약의 소스를 너네들은 정부 쪽으로밖에 돈을 못 받지 않냐냐. 근데 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처럼 조그만 정부가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뭐 가나나 콩고처럼 조그만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팔란티어가 지속적인 계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정말 미국의 정부잡, 미국의 뭐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정부잡과 함께 일을 하면 안정된 수익, 정말 이 불경기 상관없이 안정된 수익의 창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 팔란티어가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팔란티어 이외에 어떤 기업이 뭐 AI가요? 택도 없죠. 어떤 기업이 이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회사겠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한 인컴 소스가 되는 가장 안전한, 만약에 저는 팔란티어의 진정한 위기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고단 프로그램의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미 정부와의 계약이 하나씩 마무리되고 계약이 안 되는, 마치 한국의 연예인들처럼 이번에 이승기 씨가 또 이제 리뉴얼 안 하고 뭐 한예슬 씨가 리뉴얼 안 하고 소속사와,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연예인 쪽으로 빠지네. 저는 그때가 진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팔란티어의 진짜 위기라고 얘기를 한 데는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정부와의 계약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고 재계약권이 무산된다면 저는 그게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와의 이 계속적인 파트너십의 계약 연장은 팔란티어의 수익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많은 팔란티어를 다루는 특별히 한국의 수많은 유튜버들은 항상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참 답답한 노릇인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앤아웃 햄버거입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인앤아웃 햄버거에 적용을 하자면, 인앤아웃 햄버거는 메뉴가 너무 심플해. 뭐 콤보 메뉴도 넘버 1, 넘버 2, 넘버 3. 뭐 음료수도 뭐 별로 없잖아요. 그쵸? 레모네이드,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근데 이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앤아웃 햄버거가 왜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다른 햄버거들 앞에서 지존의 위치를 차지하는지. 심플한 메뉴 덕분에, 그쵸?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격 대비 신선함, 가격 대비 풍부한 양도 많아요. 그가 만약에 뭐 다른 햄버거, 대표적으로 버거킹처럼 팔리지도 않는 메뉴를 수십 가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인앤아웃 저는 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프랜차이즈 주지 않고요. 그쵸? 신선도를 유지하고 매장 관리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까지는 매장이 오픈되더라고요. 근데 동부 쪽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동부에서 건너온 쉑쉑버거 별 인기 없습니다. 인앤아웃에 비하면 택도 없이 모자릅니다. 자, 그 논리 그대로 따지면 과연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팔란티어의 정부잡을 중심으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이 인컴 소스가 과연 팔란티어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발목을 잡는 거죠. 하지만 이미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자신의 파운드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외연의 확장에도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스크도 잘 만들고 물병도 잘 만들고 모자도 잘 만들지만 팔란티어 참 욕심 부리지 않고 탄탄하게 딴 이뤄가는 모습이 저는 팔란티어의 가장 멋진 모습. 팔란티어의 성장 잠재력, 이 시장에서는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차트 보이시죠? 자, 팔란티어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가져온 팔란티어의 지금 성장성의 모습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정말 하나의 롤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팔란티어 주주기 때문에, 미즈놀이 팔란티어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이제는 소형주의 대장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 현지 보고서들에서는 팔란티어의 이 놀라운 능력이 테슬라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번에 송유관 사태의 어떤 해킹 사건에서도 팔란티어의 존재 부가가치,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그 한국의 시사기획창이라는 KBS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호주가 중국에 맞서다. 즉 중국에 맞서는 호주의 모습을 특별로 다룬 이번에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 보이시죠?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팔란티어가 국뽕 기업이라는 욕을 좀 많이 먹죠. 쉽게 말해서 팔란티어는 전형적인 미국 우월주의의 어떤 기업이다. 근데 문득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호주를 저렇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던 중국의 저런 모습 어쩌면 미중 간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도 팔란티어는 굉장히 팔란티어 이미 뭐 중국 별로 싫어하죠. 그렇죠? 철저하게 이 팔란티어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 또 다른 팔란티어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팔란티어의 최근의 모습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상승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상승의 빈도가 예전처럼 저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폭발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입해가는 모습. 또 하나 좀 보이시죠? 자, 한국의 증권 기관들하고 미국의 기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또 한국의 또 증권사 계신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사실 한국의 증권사 분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뭐 고작 해봤자 자료, 뭐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웹사이트, 증권 보고서 그 정도를 그냥 번역하는 거 아닐까요? 자, 근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액세스, 공급망의 연결, 그 다음에 스커트폴트의 연구, 좀 전문 용어 같은데 대규모 분석팀과 여러 도구와 리소스를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점할 수 있다. 투자함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 이 한국에서는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고급 정보들이 합법적으로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따라서 팔란티어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분기 동안 끊임없이 1,600만 주를 총체적으로 지금 팔란티어를 샀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팔란티어의 오너십 수치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22기 넘었다가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서 기관들이 팔아 제끼는 바람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리포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팔란티어가 이제는 보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2달 동안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뭐 수치를 뭐 예상하고 점 찍는 것은 점쟁이나 하는 짓이니까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최근에 팔란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승의 모습 그리고 그 상승의 바탕에는 큰손 기관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는 모습 그들은 누구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한국 증권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고급 정보와 분석의 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최근에 팔란티어 모습이 더구나 요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최근에 지금 팔란티어는 내부자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 내부자 거래가 곧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팔란티어는 더욱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것이 그동안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가격대를 꾸준히 돌파할 수 있는 팔란티어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과 격려의 댓글 저희를 향한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팔란티어의 내부자 거래는 6월 7일 날 끝납니다. 6월 7일까지입니다. 팔란티어 상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놀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팔란티어 본사에서 직접
만든 마스크, 모자, 그 다음에 하얀색 물병입니다.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상품들도 참 잘 만드네요. 일단 모자 같은 경우는요, 두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하얀색 팔란티어 로고가 수가 나져 있습니다. 수로 나져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끈 조절이 돼서 대중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로고가 수로 나져 있진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안에 필터를 넣을 수 있게끔 좋은 천으로 빨아 쓰는 마스크 용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병,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냉온, 냉장도 아주 잘 되는 팔란티어 물병,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문해주고 계신데 팔란티어 주주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주문해서 5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좋은 주식에 대한 자료와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